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또 1월 시장 뜨겁게 가고 있는데요. 주목해 봐야 될 핵심 이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실적 쇼크 나온 다음부터 올랐는데요. 네. 미국에도 보면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스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의견을 일제히 올렸는데요. 그렇죠. AMD, 퀄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스카이워크스 솔루션즈, 뭐 등등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들하고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올렸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내용 보면서 그냥 기승전 그거죠. 네. SK 하이닉스가 저희가 뭐 7만 원대 네. 쭉 빠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9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앞자리 수가 벌써 2개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주변의 얘기들은 안 좋다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9만 원대 초반 와 있는데 박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거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이 가격대? 지금은 손이 잘 안 나가죠. 네. 안 나가죠. 네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업황의 바닥권은 맞는 것 같은데 바닥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옵니다. 또. 그렇죠. 예. 네. 근데 7만 원 중반대에서 9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저 월봉 같은 걸 한번 보시면 과거 한 10몇만 원대에서 쭉 내려와서 7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들. 이거의 분위기를 시장은 어떻게 예견하고 있느냐. 15만 원부터 그러니까 딱 반토막 났네요. 15만 원부터 예.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마클레이즈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업황 바닥은 찍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런 글로벌 IB들이 지난번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라. 라는 얘기. 어차피 업황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네. 업황의 저점대에서는 투자자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쪽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또 이번에 반도체 업황 얘기할 때 또 다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AI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AI 관련된 쪽의 큰 붐업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이것도 이제 의미 있게 바라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희가 반도체를 생각할 때 가장 확인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즉 이게 반도체 업황이 지금 살아나서 이제 좋다고 해서 이익이 막 극대화돼서 와 이런 실적인데 와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때 주가는 반대로 못 갑니다. 그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같은 때는 업황 올해 보면 재고가 뭐 사상 최대 쌓여 있고 재고가 쌓여 있으면 당연히 재고 평가 손실이 잡히게 되겠죠. 안 팔린 게 그대로 또 재고 회계 과정에 잡히다 보니까 그게 잡히는 거와 함께 재고가 빠질 기미도 안 보이고 벌써 한 2분기 연속으로 그 정도까지 유지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적자가 커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좋았을 때는 주가가 안 가다가 지금 같은 경우 적자가 그렇게 크고 앞으로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도 주가는 이제 반응하는 현상. 이걸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론은 이게 사이클 산업에서 바라보는 즉 저점대를 통과했었을 때 거기서 앞으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주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챙겨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솔직히 또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겠죠. 그러면 적자 폭 커지고 안 좋은 얘기만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심정으로는 불편하지만 주가는 미리 움직인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개인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가면서 수요가 한번 확 늘었었고요. 그렇습니다. 모바일에서 이제 그 서버 디램, 그죠? 그렇습니다. 서버를 만들면서 네. 확 늘었었고 맞습니다.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는 건데 네. AI가 이제 발달하면서 뭐 챗봇 얘기 AI 많이 나오는데 AI가 그렇습니다. 나오게 되면 뭔가 좀 그러면 수요가 또 좀 확 늘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확 폭발했던 게 네.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노트북도 바꾸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집에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났고 거기다 태블릿도 샀어야 되잖아요. 태블릿 네. 사고 요즘엔 뭐 TV에도 들어가니까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 쪽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일단 기존의 전통적으로 바라봤던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영역 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이쪽이 보통 이제 가장 어느덧 모바일 쪽에 대한 비중들이 다른 걸 다 압도하면서 거의 50%까지 좀 차 올라왔던 얘기는 그러면 모바일 관련된 쪽에 대한 이쪽이 역성장에서 끝내고 이제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좀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돌렸다라고 할 수 있는 기폭제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중국의 리오프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나머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서버용 쪽이죠. 서버용 관련된 쪽의 변화인데 이쪽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해고도 하고 투자도 줄이다 보니까 아유 주문 별로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위축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AI도 있고 예. 신산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산업들이 결국에는 그거죠. 이제 또 뭐다 쓰이죠.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 대사입니다. 네, 뭐 UAM을 하든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예. 신산업들이 펼쳐졌을 때 이게 또 이제 산업의 초기로 확장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때 지금에 나오는 반도체 수요는 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칩입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빅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들이 제일 커질 거고 그를 또 서포트해 줄 게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만 하면 뭐합니까? 저장했다가 그걸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온다. 네.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단순하게 뭐 DDR 뭐 3, 4 이제 5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전력 떨어뜨리고 효율 높이고 그렇죠. DDR5 이제 모멘텀이 불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 바트 뭐 네. 지금 올라온 거 이제 결국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업황이 이제 네. 돌아서는 거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다음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게 이제 소위 쉽게 못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달 말에 이제 본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하고 우리 감사냐 이러면 확 탄력받겠지만 네. 뭐 감산 얘기 안 나오고 하이닉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 또 좀 단기에 오른 거를 좀 기대감만 오른 걸 좀 눌릴 수도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분할 매수하는 게 최고 좋겠네요, 그죠? 네. 이번에 또 실적 발표 본 실적하면서 컨퍼런스 콜 관련된 얘기를 또 많이 집중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얘기 안 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겠죠. 네. 네. 해도 그냥 슬그머니 빨리 확 얘기하던가 네. 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감산이라는 감자를 안 꺼낼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뭐일 수 있어도 그죠? 감산 얘기 나오면 그 정말 주가 엄청 갈 수 있는 재료인데 네. 감자 얘기를 안 꺼낼 거예요. 그죠? 네. 감사받습니다. 저희 뭐 이런 거요. 예. 네. 감사 보고서를 보니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거 흐름들을 한번 좀 네, 지켜보게 되면 이제 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업황 안 좋아진다 그러면 KPX 투자 축소하고 네. 거기다가 재고는 그러니까 KPX 투자 축소하고 감산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 조절하고 거기다가 나머지 재고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죠. 완벽한 반도체 업황의 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걸 한번 잘 보시게 예. 되면은 외국인들은 그러면 이제 저희 차가 예상하듯이 반도체 업황이 턴이 끝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매수해서 폭발적으로 사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은 반도체 재고가 막 쌓여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상 최고 재고가 나왔다. 네. 란 때부터 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고의 정점과 거의 비슷하게 배팅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인도 모릅니다. 근데 이쪽 되면 거의 됐을 것이다라고 지난 두 번의 재고와 관련된 반도체 사이클을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렇게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도 또 여기저기서 자금 끌어가다가 한국 반도체 쪽을 사는 거는 그런 쪽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안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예. 사긴 사야죠. 근데 반도체 쪽은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네. 사는 거랑 모으는 거랑.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이만큼 올랐다가 또 시장 조금 다른 쪽의 섹터가 강하다 그러면 네. 또 떨어져요. 그럼 그럴 때 보면 역시 뭐 한 9만 원대 갔던 게 또 8만 5천 원까지 왔네. 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들이 또 네, 맞아요. 업황 가지고 얘기할 때 살짝 또 내가 자신이 없어. 계속 모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천주 단위로 샀다라고 예? 너무 많이 샀습니다. 네. 예. 뭐 백주 단위로 톡톡톡 샀다 그러면은 예. 차라리 20주, 30주씩을 그때 샀다가 또 흔들리면 또 샀다가 해서 네. 약간 모아가는 게 음. 업황 저점에 사이클 산업을 바라보는
저희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다. 네, 모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명언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상상인증권의 전 김장렬 센터장이 모투에서 방송하면서요. 그때 네. 이제 실적 발표 막 할 때예요. 네, 실적 안 좋게 나올 텐데 분할 매수해라 앞으로 몇 네. 회에 걸쳐서 30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라 그러길래 내가 3회요 그랬더니 30회에 걸쳐서 이게 예.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가 보니까 쭉 봐서 뭐 살 거 없나 그랬을 때 예. 살 거 없으시면은 그런 거 이제 하락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사실은 큰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거 요즘 AI 관련주는 뭐 하루에 10% 20% 빵빵 뜨는데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는 그런 타이밍으로 그런 그 기법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사서 모아가는 전략들 좋고요. 소부장은 어떻게 할까요? 소부장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더 오게 되면 소부장들도 좀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크게는 반도체가 터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이겠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쪽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반도체를 네. 볼 때 수익률을 따질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추종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느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사느냐, 삼성전자를 사느냐,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ETF를 또 국내 네. 걸 사느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또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전략 중에서 결국에 지난 두 번의 사이클 이후에 회복하는 걸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뭐였을까요? 소재인가요? 장비인가요? 제일 좋은 거는 네. 지수였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음. 지수. 네. 근데 그게 왜 좋았느냐라고 봤을 때 환율까지, 네. 예, 달러 강세까지 같이 이어지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제일 좋았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럴 국면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달러 강세가 한번 피크를 쳤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대응하기가 조금 좀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원래 저희 환율 때 복귀한다. 그러면 1,100원대입니다. 지난 20년 쭉 시계를 길게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아직도 한 뭐 10%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한국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런 쪽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낫겠는데 그러면 또 소부장 땅까지 넓힌다. 예. 이거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워낙 그때마다 부각받던 종목들이 많고 반도체 쪽인데 이게 뭐 갑자기 뭐 수소 관련된 쪽도 같이 한다. 그래서 뭐 급등한 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안 맞는데 소부장은 장비단에서 DDR5 모멘텀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요? 지금 타이밍. 그게 가장 좋겠죠. 예. 왜냐하면 또 변화되고 좀 신선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 DDR5가 예.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거의 인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인텔에서 언제 나와? 네. 벌써 한 7번, 8번 나온다 그러게요. 만다 나온다 네. 만다 하다가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가 움직였다 말았다 해서 신선도 측면들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뭐 대표적인 뭐 아비코전자나 뭐 TLB는 또 증권사에서 올해 실적들을 또 반을 뚝 꺾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이 나오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직접적으로 DDR5보다 본업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DDR5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는 쪽 이런 쪽 챙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소부장 쪽은 그런 것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KPX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절대 못 줄여 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미세공정 쪽. 이쪽은 앞으로 TSMC랑 싸우고 기술력을 높여서 같은 걸 보여줘도 수익성은 높게 네.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세공정 쪽은 그게 어떤 기업인데요? 그런 쪽이 있네요. 예. 저희가 제가 지난주? 네. 아니, 지난번에 나와서도 얘기했을 때 반도체 얘기 나왔을 때 그 얘기 드렸습니다. EUV. 네. 극자외선 공정은 이건 앞으로 꼭 올해 큰 성과 나올 것이다. 예. 라면서 말씀드렸던 회사가 SNS텍, FST 이런 회사들, 동진 세미캠. 네. 근데 오늘 이제 최근에 FST 같은 경우는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죠. 네. 그런 쪽 받게 되면은 올해 성과가 뚜렷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각, 특히 이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데 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펠리클 한 장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입니다. 그 한 장에 5억. 그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언제 시간 날 때. 그러면 무기명 채권 대신 이거 한 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거기 이제 써서 이제 그걸 또 한 번에 쓰는 약간 패턴을 그렇죠. 쓰는 거죠. 패턴 그리는 네,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쓰고 하다가 예. 또 소모품이니까 교환하고 예. 교환하고 하게 되면 얼만큼 앞으로 실적의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EUV는 역시 앞으로 가야 될 때 투자하고 계속 또 국산화해서 성과를 높인 업체들이다라고 되면 이런 거 계속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에 걸맞는 거 보통 이제 업황과 함께 들어갔을 때 제 핵심은 미세 공정 쪽에 대한 변화 여기 집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나눠줄게 니네들 하던 거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후공정 쪽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후공정 쪽에서 대표적으로 ISC 같은 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소켓 러버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90%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이죠. 이런 회사가 메모리, 비메모리 영역 쪽에서 비메모리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나 비메모리 관련주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메모리 쪽에 대한 타겟이 설정돼 있다가 나머지가 확장되는 거다 보니까 볼륨이 이만큼 커지는 거죠. 이런 회사들도 업황 안 좋아도 잘 견뎠고요. 아마 올해 말부터도 또 아마 최대 실적으로 이어가는 분위기가 분기에 나온다. 역시 또 잘 봐야 되겠죠. 예. 반도체가 이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서요. 반도체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반도체주를 살까요? 여쭤봤는데 결론은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안 사요? 네. 모을 겁니다. 예.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